보자 보자.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던 얘기가 용액의 총괄성이었죠. 그래서 그 고등 교과서에서도 혹은 그 수능 화학투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뭐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릅, 삼투압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총괄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 총괄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약간 필요한 배경 지식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연력학적 표현 중 이 서라운딩, 그 실제로 그 변화가 일어나는 화학적이거나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관찰 대상인 시스템, 그거 말고 그 주변에 특히나 이 서라운딩에 누가 있다고 했었죠? 종우야? 서라운딩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요. 사람. 관찰자가 바로 그 서라운딩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흡열 반응이 필요해요. 흡열 반응이라는 건 열을 내어놓는 거예요, 열이 필요한 거예요? 흡열 반응은 열이 필요한 거죠, 어떤 반응 입장에서. 그러면 그 필요한 열을 사람이 예를 들어서 히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끓여줘. 그럼 사람이 히터를 가지고 끓여주는 행위, 그게 바로 그 자체가 서라운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연력학에서 서라운딩이란 가장 결정적 서라운딩은 그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서라운딩이 그 겪는 무질소도 혹은 엔트로피 변화는 이런 걸로 표현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때 여기다가 얘를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Q 온도분의 Q 시스템, 이렇게 또 바꾸어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좀 기억나요? 그래서 이때 뭐로 바꾼 거냐면 여기에 있는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를 시스템 열량 변화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가지고 표현을 한 건데, 이 의미가 뭐라고 했었어요? 지호야? 얘를 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로 이거 다른 색으로 써볼까? 자, 요거 이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었죠. 바로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와 열량 변화와 시스템의 열량 변화는 크기가 같고 서로 부호가 반대라고 했어요. 즉 얘가 열을 빼앗기면 얘가 얻는 거고, 얘가 얻으면 얘가 빼앗기는 거고, 뭐 그렇게 그런 관계를 에너지 보존이라 할 수 있는데, 수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었죠. Q 시스템 더하기 Q 서라운딩은 Q 유니버스, 전 우주의 열량 변화인데 그게 0이다. 그래서 전 우주가 가지고 있는 총 물질량과 총 열 에너지는 빅뱅 이후, 우주 탄생 이후 전 우주적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전 우주 입장에서의 열량 변화는 없는데 그게 시스템의 열량 변화, 서라운딩 열량 변화로 각각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관계를 에너지 보존이라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알겠죠? 조금 기억나요? 그리고 이때 이것을 짜잔, 바로 여기에 있는 시스템의 열량 변화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언제? 언제? 그렇지. 바로 등압 과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대기는 그렇게 시시각각 자주 변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인간 활동을 하는 뭐 한 두어 시간 내에는 지구 대기가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정한 지구 대기 속에서 사람들이 뭐 생활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하고 실험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등압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열량 변화라고 하는 건 그것의 엔탈피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어떤 수학적 관계가 있습니다. 수학적 관계가 있으나 아마 됐고 이것만 우선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의 지구 환경인 등압 과정에서 열량 변화를 측정했다면 그건 수리적 표현으로 엔탈피 변화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화학에서 열량 표현을 할 때 그게 뭐 발열 반응이 됐건 흡열 반응이 됐건
열량이 변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그 열량을 엔탈피 관점으로 표현을 해주죠. 그게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실험하는 조건인 지구 환경이 등압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온도분의 엔탈피인데 지금 총괄성은 일종의 상태 변화죠. 일종의 상태 변화. 예를 들면 끓는 점 오름이건 어느 점 내림이건 뭐 어느 점 이하로 온도를 팍 낮추면 예를 들면 물에서 얼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끓는 점 오름이 됐다고 하더라도 온도를 팍 올리면은 물에서 수증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총괄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 다 상태 변화에 대한 건데 그러면 상태 변화 중 대표적으로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종우야?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죠? 무슨 열이라고 하죠? 무슨 과정?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아, 멜팅이요? 아, 예, 멜팅도 나쁘진 않습니다. 멜팅도 나쁘진 않는데, 한자말로 이제 융해라고 하죠. 융해. 예, 아, 그렇죠. 융해. 그래서 이제 융해열.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퓨전이라고 해서 그 뭐냐면은 융해열을 델타 H 융해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체가 액체가 되면 그건 융해 과정이니까 이 엔탈피는 융해열이 될 거고요. 그런데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은 뭐라고 불러요? 지호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그거는 기화 혹은 증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또 이제 표현을 뭐라고 부르냐면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베이포리제이션. 그래서 요거는 융해열. 융해열. 그다음에 요것은 뭐 기화열 혹은 증발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갖는 그 상태 변화가 융해 과정이면 T분의 융해열. 그 다음에 증발 과정이면 T분의 증발열.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2023년 그 바로 작년 서울대 기출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까리까리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쉬워 보이지만 이거 뭐지? 하는 게 나온 적이 있어서 이렇게 상태 변화 같은 거 역시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되니까 이런 표현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좀 알겠죠? 융해? 융해 알겠죠? 융해. 그런데 이때 묘하게도 그 시스템의 열량 변화인 요 엔탈피 그게 뭐 융해열이 됐건 증발력이 됐건 얘네들이 묘하게도 주변 온도 조건이 바뀔 때 바뀌느냐라고 묻는다면 엄밀한 의미로는 얘네들 역시 온도에 대한 함수여서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만 요 위쪽은 보통의 경우 변해도 아주 조금만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변의 온도 조건이 바뀌어도 융해열과 증발열은 거의 일정하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뭐 왜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명확하게는 증명할 수는 없어요. 명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고 경험적이에요. 경험적으로 수없이 많은 반응 혹은 변화들을 분석해 본 결과 온도가 변했을 때 엔탈피가 변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네, 진짜로는 변해요. 실제로는 변하지만 어느 정도 변하느냐? 아주 조금만 변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거의 일정하게 둔다면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다? 비례 마이너스 t분의 1.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마이너스 온도의 역수. 이런 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융해 과정이건 증발 과정이건 융해라고 했다거나 증발이라고 했다거나 하는 모든 과정은 어쨌거나 서라운딩 엔트로피 관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어쨌거나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거예요. 융해가 됐건 증발이 됐건. 왜냐하면 융해 과정, 증발 과정 모두 다 흡열 과정이죠. 모두 다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요 엔탈피 모두 양수의 값을 가져요. 얼음 물로 녹이려면은 가열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물을 수증기로 만들려면 역시나 가열해야 되기 때문에 얘 둘 다 지금 모두 다 흡열 과정이어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이런 꼴로 표현이 되고 어쨌건 감소하는데 보시다시피 온도가 분모 쪽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저온 조건일수록 감소는 하는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많이 감소한다.
그러면 역으로 고온이 되면 그럼에도 감소는 하지만 고온이면 조금만 감소한다. 기억하죠? 이 표현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용액의 총괄성을 언급을 할 때 융의 과정과 증발 과정에 대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감소는 하는데 저온일 때 많이 감소, 고온일 때 조금 감소.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용액의 총괄성이 성립하는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H2와 같은 용매에 NaCl 같은 용질이 섞여 들어간다. 그러면 이 NaCl이 섞여 들어갔지만 어쨌거나 그때의 온도가 만약에 원래 순수한 용매의 어는 점 H2O라고 했으니까 지금의 경우는 0도씨겠죠? 그래서 0도씨보다 충분히 낮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0도씨보다 충분히 낮은 건 아주 저온이죠. 그러면 이때 충분히 어는 점 내림이 완전히 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낮은 조건이면 H2O는 얼음으로 이렇게 뭐냐면 상태 변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때 이 용질은 어떻게 된다? 이 용매 속으로 전혀 섞이지 않고 따로 석출돼 나오는 이런 상태를 항상 가정해야 돼요. 이런 상태를 가정해야 용액의 총괄성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역시나 일정한 대기압 조건에서 이제 온도가 충분히 올라서 보통의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 그 사이인 보통의 온도 조건이 됐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 있는 얼음도 녹을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NaCl 같은 경우는 원래 물에 잘 녹으니까 충분히 다 잘 녹아서 뭐가 되어 있을 거다? NaCl 수용액이 되어 있을 거다. 자, 그런데 이 등압 과정에서 온도가 이제 물의 정상 끓는 점인 100도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용액의 총괄성이 일어나서 끓는 점 오름이 일어난다는 건 알잖아요. 그 끓는 점 오름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훨씬 더 고온이 됐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도 다시 이런 식으로 수증기가 만들어져야 하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NaCl 같은 이런 비휘발성 용질은 아무리 온도가 고온이어도 증발한다, 증발하지 않는다? 증발하지 않는다. 요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에서만 뭐를 용액의 총괄성을 적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용액의 총괄성을 생각을 할 때 그냥 비휘발성 용질이 녹은 상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또 성격을 가져야 되냐면 아주 저온에서는 고체로 만들어졌을 때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지 않고 아주 고온에서 드디어 모두 다 증발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용질 역시 증발하지 못하고. 알겠죠? 요런 전체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에서만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꼭 중요해. 자, 그러면 이따 여기서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던 내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4.4 자, 용액의 총괄성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유명한 어는 점 내림이 되겠죠. 어는 점 내림. 정흐? 기억나요? 어는 점 내림? 기억나요? 그럼 이 어는 점 내림을 설명하기 위해 그 어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냐면 바로 요 방금 앞서서 언급한 이런 간단한 연력학을 이용해서 어는 점 내림을 표현할 수 있어요. 원래는 연력학 제2법칙 중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 용액의 총괄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명하고 유도 과정이 있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연력학을 통해서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는 점 내림 현상을 표현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어는 점 내림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얼음이 얼음이 이런 식으로 물로 융해 하는 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면 우선 첫 번째 1 연력학적 해석. 자, 얘는 어떤 식으로건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얼음이 물로 녹아버리면 이 상태에서 고체로 석출되어 있었던 용질, 뭐 지금은 앞에서 언급한 NaCl이라 하죠. 용질이 물에 용해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 NaCl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은 무질서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NaCl은 처음에 고체로 있었잖아요. 근데 물에 녹으면 수용액 중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온 상태로 바뀌잖아요. 그냥 고체 상태에서 어느 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던 놈이 수용액 중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NaCl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은 그 시스템 내부의 무질서도가 왕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보시다시피 무질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스가 워터가 되는 과정보다 델타 S 시스템은 더 크게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냥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도 이 또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아이스라고 하면 어느 한 영역에 머물러 있겠지만 물이 되면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보통 무질서도 혹은 엔트로피가 크다고 하기 때문에 원래 온도를 올려서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은 뭐다? 그냥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과정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NaCl까지 있으면 그 NaCl이 들어오면서 용해되면서 또 무질서도가 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얼음을 준비하고 옆에 NaCl을 같이 준비해 놓으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과정은 이 물질 입장에서는 무질서도가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저온 조건에서 델타 S 서라운딩이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이러한 융해나 증발의 흡열 반응에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쨌건 마이너스여서 감소를 하는데 그 온도가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이게 온도가 낮으면 저온 조건일수록 감소를 하는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가 많이 감소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면 저온 조건에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가 이것이 크게 감소한다 하더라도 얼음의 융해와 NaCl의 용해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얘는 크게 감소하지만 얘하고 얘가 동시에 벌어지면 그만큼 델타 S 시스템은 크게 증가하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라운딩의 무질서도는 줄어들지만 시스템의 엔트로피 역시 훨씬 더 크게 증가하니까 두 개가 더해졌을 때 전체적인 엔트로피가 더 증가하면서 이런 식의 융해와 용해 과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어떤 조건에서? 저온 조건에서. 저온 조건에서 융해된다고? 그게 뭐예요? 저온 조건에서 융해된다고? 이게 뭐예요? 예를 들면 물의 융해점 혹은 물의 어느 점 0도씨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녹는다? 그게 뭐예요? 그 유명한 어느 점 내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완전히 수학적으로 다 보여드릴 수도 있으나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연력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현상, 자,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느 점 내림 혹은 어떤 좋은 조건에서도 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매가 녹아버릴 수 있는 이런 현상, 알겠죠? 이런 현상은 당연히 비휘발성 용질의 농도가 클수록 더 세게 나타나겠죠. 바로 요놈의 용해가 무질서도를 더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NaCl이 더 많이 녹아 들어가면 무질서는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으니 더 저온에서도 융해 과정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은 그게 끓는 점 오름이건 어느 점 내림이건 삼투압 현상이건 용액의 총괄성은 저 비휘발성 용질의 농도가 클수록 더 세게 나타나죠. 기억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보통의 이제 고교 과정 혹은 이제 뭐 교과서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바로 이제 미시적해서 용질이 진해질수록 용매 분자 간 거리, 어쨌거나 잘 용질이 녹아서 용액이 됐다면 용질 분자 안에 용질 분자 사이에 용매 분자와 용매 분자 사이 용질이 끼어 들어갈 텐데, 그럼 그 용질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용매 분자 간 거리는 평균적으로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지우야?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지겠어요? 용질이 진해질수록 용매 분자 간 평균적인 거리는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죠. 용매끼리 있는데 용질이 들어오니까 약간 이게 사이가 떨어질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
당연히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인력은 작아지겠죠. 이건 작아지겠죠. 그러면 용매 분자들끼리 인력이 작아지니까 그러면 그 용매 분자가 서로 엉겨서 고체가 되기 어려울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떡한다? 온도를 낮추어 용매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 그래야 뭐가 가능하다? 고체로 상태 변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온도를 낮추어야 고체가 되는 거니까 뭐가 일어난다? 어느 점 내림이 일어난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미시적 해석으로 보통 설명하는 책들이 조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설명도 좋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력학을 활용해서 얘를 얘기해 봐도 좋겠습니다. 좋아.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 3. 그럼 이 어느 점 내림 관련해서 그 유명한 실험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어느 점 내림의 실험적 상황, 바로 어떤 수식이 있냐면 요거 델타 TF는 KFM, 이런 수식이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KF, 이것은 뭐냐? 몰랄 어느 점 내림 상수라고 불리고, 앞에 마이너스 빼먹었네 내가. 그래서 몰랄 어느 점 내림 상수 KF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M, 얘는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 그래서 이 표현의 수식은 사실은 보통의 교과서에도 다 나오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다른 말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바로 TF 빼기 TF 백설표.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 얘는 순수 용매의 어는 점, 그리고 여기에 있는 TF는 용액의 어는 점. 그래서 이 수식을 뭐 실제로 실험에서 그 실험 데이터 분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이 수식 자체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리적인 가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가정들이 앞서 언급한 이런 내용들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뭐 문제 풀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테니까 뭐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못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죠? 됐죠?
종호에 다 썼어요? 썼죠. 그 다음 여기 줍니다. 여기 줍니다. 여기 다 지워야 되겠다. 이 끓는 정어를 끓는 정어를 그때는 뭐가 되는 거? 무르가 수증기가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했었냐면 증발 증발.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 봐요. 그러면 물이 수증기가 되는 과정이니까 요 과정이죠. 요 과정. 그러니까 아까 요 과정은 융해인데 요 과정은 증발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온도가 증가하여 수용액에서 이런 식으로 수증기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바로 NaCl 고체가 동시에 석출되죠. 맞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런데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은 당연히 무질소도 증가지만 저렇게 NaCl 고체, 즉 비휘발성 용질이죠. 비휘발성 용질이 고체 상태로 석출되는 과정은 무질소도 증가해요, 감소해요? 이건 무질소도 감소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순수한 물이 증발하는 것보다 1의 엔트로피 변화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자, 순수한 물이 증발하는 거 어쨌거나 이거 역시는 무질소도 증가해요, 감소해요? 물이 증발하는 건. 물이 증발하는 건 무조건 무질소도 어쨌건 증가잖아요. 증가인데 지금 여기서도 기본적으로는 수가 수증기가 되는 거라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묘하게도 동시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난데없는 고체가 이렇게 툭 석출이 된다고요.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거지. 그렇다면 이 과정은 그냥 물이 증발해서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것보다 이 과정의 무질소도는 좀 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1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델타 S 서라운딩 이 어쨌건 감소하게 되는데, 왜 감소한다 그랬었냐면 융해 과정이건 증발 과정이건 흡열이니까 이게 플러스여서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은 융해건 증발이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어쨌건 줄어든다고 했어요. 줄어들지만 어쨌건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작게 변하니까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도 종우야 크게 변화해야 되겠어요? 작게 변화해야 되겠어요? 작게 감소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작게 감소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어야 돼요? 그 말이 작게 감소한다? 저온 조건이란 얘기예요? 고온 조건이란 얘기예요? 고온 조건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알겠어요? 고온 조건이어야만이 수용액의 수가 수증기로 바뀐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뭐예요? 그 유명한 끓는 점 오름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겠죠. 좋아. 끓는 점 오름에 대한 이런 연력학적 분석 아시겠죠? 그렇죠? 사실은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로 끓는 점 오름 수식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때 증명 과정 속에 이런 가정들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증명을 해보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좀 알겠죠? 가만히 있어봐. 여기도 지호가 있네. 지호, 재성. 지호야, 재성아, 소리 잘 들려요? 잘 들리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지호, 재성. 소리 잘 들리나?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여기도 지호, 여기도 지호. 지호가, 그렇죠. 지호. 지호. 여기, 지호야? 여기, 좋습니다. 여기 현장에는 최지호가 와 있어요. 최지호. 그래요. 이게 스트리밍은 이지호. 실제로는 최지호. 좋네. 좋습니다. 그래. 아이고. 자, 이때 이제 이런 상황을 연력학이 아니라 보통의 학교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짜자자잔. 자, 순수 용매 분자가 어디에? 요런 식의 액체 표면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저 순수 용매 분자 중 요런 식으로 어떤 분자 일부가 이렇게 기체상으로 탈출하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기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짜자자잔, 짜자자잔. 자, 요런 식으로 비휘발성 용질이 섞여 들어왔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혹시 아시다시피 총괄성 따질 때 용질은 증발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증발 안 한다 그랬죠. 그런데 어차피 용매만 증발해야 되는데 표면에 용매만 있을 때와 이렇게 용들들이 섞여 들어가 있을 때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이 용매 분자의 가능성은 더 커지겠어요? 더 작아지겠어요? 이렇게 비휘발성 용질이 막고 있으니까 용매 분자들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비휘발성 용질이 혼입되는 만큼 용매 분자의 기화가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온도를 높여야 용매 분자가 충분히 기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오! 온도를 높인다? 그게 뭐예요? 끓는 점 오름이 일어난다. 그래서 보통의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시죠. 나도 고등학교 때 이런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알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런 설명도 있지만 이렇게 연력학을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끓는 점 오름에 대한 또 중요한 실험적 현상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이런 수식이 있지요. 자, 뭐냐면 용액이 만들어진 후에 용질이 들어와서 용액이 만들어진 이후에 끓는 점과 순수하게 용매로 있을 때 끓는 점의 차이를 델타 TB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상수의 또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의 곱으로 표현된다. 라는 실험적 어떤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이 끓는 점 오름 수식을 이용해서 막 문제도 풀고 막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식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저런 거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죠? 논리를 쿡쿡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찍을게요. 여기 찍을게요. A 총괄성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바로 세 번째 종후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냐고요? 이 사람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데 수능에 나오는데 세 번째 삼투압도 있죠. 삼투압도 있는데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죠. 지금 뭐라고? 그렇지. 증기압 내림. 증기압 내림. 증기압 내림.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첫 번째 1. 용액의 증기압을 뭘 활용하면? 자, 여긴 지워도 되겠어요? 여긴 지워도 되겠어요? 바로 라울의 법칙. 그래서 용액의 증기압을 라울의 법칙을 활용해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때 이 용액이 사실 무슨 용액이어야 하죠? 사실은 엄밀하게는 이상 용액이어야 하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지금 제시된 용액이 뭐 그래 뭐 이상 용액 비슷하다고 하면 라우레 법칙으로 퉁치고 그것으로 용액의 증기압을 표현해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수식이 뭐라고 했었냐면 P 용액. 그래서 그 증기압을 이렇게 표현해 보죠. 그럼 라우레 법칙을 쓴다는 얘기는 이거겠네요. P 용매 백설표. 자, 이 백설표 표시는 무슨 표시라고 했어요? 순수 상태에서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인데 거기다가 뭘 곱해야 하죠?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해야 되고요. 더하기 만약에 용질에도 증기압이 있다면 거기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서 같이 더해주면 그게 바로 용액의 증기압이 되고 이런 수식을 라우레 법칙이라고 한다 이랬단 말이야. 홍해 맞아요? 종해 맞아요? 되죠? 좋아. 그런데 지금은 용질이 무슨 성이에요? 지금은 용질이 무슨 성이에요? 비휘발성이죠. 비휘발성. 무슨 말 알겠습니까? 바로 요렇게 지금 용질이 비휘발성. 그러면 여기에서 순수한 상태의 용질의 증기압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0이구나. 홍해 맞아요? 종호에 맞아요? 저 지호에? 홍우라는 애가 있거든요. 홍우라는 애가 있는데 그래요. 있는데 오늘은 안 왔는데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자 어쨌건 그럼 이거 이제 잘 봐. 용질이 비휘발성? 사실 이 얘기가 여기서도 나왔거든. 순수 용매가 증발하면 기화해서 그 덕에 증기압이 나타날 터인데 비휘발성 용질이 끼어들어가면 그 용매 분자가 기화하기 어려워지겠죠. 기화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비휘발성 용질 덕에 증기압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설명을 아까 어디서 했었냐면 끓는 점 물음에서 했었거든. 그지? 그렇다면 이 증기압 내림은 끓는 점 내림과 관계가 있겠군. 설명 방법이 같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물론 근사적인 정성적 방법이긴 하지만 왜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별거 아닌 관계죠. 그런데 이 관계 하나를 기억을 해두면 아주 기가 막힌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어쨌건 종우야 끓는 점 오름과 증기압 내림이 관계가 있다는 건 알겠죠. 같은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서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용액의 증기압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우레 법칙 수식에서 리기 이 용질 순수한 용질의 그 증기압이 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이게 0이라고 하면
뒤에가 싹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때 용액의 증기압은 용매, 순수 용매의 증기압에서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것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증기압 변화. 자, 증기압 변화 델타 P로 써볼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해볼 거냐면 용액의 증기압에서 순수 용매 증기압을 빼는 것으로 증기압 변화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보이세요? 자, 왜냐? 물리적으로 델타는 항상 변화량인데 변화는 항상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죠?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죠. 그러면 용매에다가 용질을 타야 용액이 되니까 순서적으로다가 용액이 나중 상태고 순수 용매가 처음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용액의 증기압은 이 표현이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 싹 넣어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맞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다시 어떻게? 마이너스 용매 용질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매 몰분율 빼기 1을 마이너스 용질 몰분율로 바꾸어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용매 몰분율 더하기 용질 몰분율 하면 1이 돼야 되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어쨌거나 감소겠죠? 그래서 저렇게 용액의 총괄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상, 바로 증기압 내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기압 내림은 오히려 뭐 수리적으로도 크게 어렵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밌는 건 이 증기압 내림이 끓는 점 내림과 아주 직접적 관계가 있다 라는 요 생각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예? 그죠? 노래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이걸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림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꽤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요 그림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우리 너무 좀 졸리죠? 괜찮아? 이것만 하고 갈게요. 그래. 지효 괜찮아? 안 졸려? 그래. 지효는 학교가 어디쯤이죠? 어디에 있냐고? 은평구에 있어요. 은평구. 은평구. 그러네요. 여기 조금 먼 거 아니에요? 네. 은평구면 강북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 그럼 지금 학교 기숙사에 지금 나온 거라고요? 네. 병원 간다고 했어요. 병원 간다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 아니 그게 그 기숙사 학교인데 토요일까지 잡아둔 학교는 흔치 않는데, 야, 토요일도 잡아주네요. 사교육 없는 학교인데. 그런가요? 이러고 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 의욕이 아주 그냥 의욕이 넘치시는가 봅니다. 토요일로 집에 가면 안 된다. 뭐 이러시고. 학교에 있으면 좋긴 해요, 되게. 그렇죠. 예. 나도 그 기숙사 학교를 다녔어서 정말 고등학생 때가 행복했었죠. 종호도 기숙사 학교인가요? 민사고. 그렇죠. 민사고는 어디 있지? 강원도에 있죠. 그 학교 잘 돌아가요?
아니 그 학교 약간 흉흉한 얘기들을 좀 들은 적 있어. 뭐 괜찮죠? 아 별로 없죠. 그래. 의외로 뭐 별일 없이 다들 살거든요. 사실은 의외로 별로 사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제 흉흉한 얘기들을 하고 막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살면 맨날 전쟁 나는 줄 알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별일 없이 살죠. 뭐 그런 것처럼 예, 뭐 하여튼 그뭐 몇몇 학교들에서 흉흉한 얘기들이 있어도 다 잘 삽니다. 예, 뭐 사는 그래서 그렇구나. 억수 종훈도 기숙사 다니구나. 나도 나는 이제 그 부산과학고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한국영재학교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내가 다닐 때는 그냥 부산과학고였어요. 내가 다닐 때는. 근데 그 학교도 이제 기숙사 학교인데 나는 왜 기숙사 학교를 갔을까요? 바로 엄마와 함께 살면 이렇게 내 장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숙사 학교를 간 거예요. 종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기해줬나?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은 감사한 분이죠. 감사하고 고마운 분인데 나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 있잖아. 지금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음식이나 아니면은 집안의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이렇게 잘 때 침실에서의 온도나 이런 거 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하고 너무 안 맞으면 그 같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나 어릴 때 진짜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엄마랑 같이 엄마 아버지랑 같이 이게 집에 살면 내가 비염이 좀 심하거든요. 코가 너무 막혀. 숨쉬기가 힘들어. 이 상태로 살아가다가는 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빨리 헤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중학생 때부터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멍청하게 가출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헤어지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주변에 친구가 옆에서 과학고 어쩌고 기숙사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무슨 학교라고? 했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 기숙사 학교를 가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나는 기숙사 다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집에 안 가고 기숙사에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으면 편하다는 것도 참 잘 알죠. 잘 알죠. 근데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잘 보세요. 잘 봐. 자, 뭘 그릴 거냐면 상도표. 상도표 기억나요? 상도표? 자, 특히나 H2O 상도표. 가지고는 짜잔. 그래서 0도씨, 100도씨. 자, 이거 기억나죠? 기억나죠? 자, 이때 아시다시피 0도씨 이하에서 뭐로 존재해? 0도씨 이하에서 바로 고체로 존재하죠. 고체로. 그 다음 0도씨 이상에서 그리고 100도씨 이하에서 뭐로 존재해요? 액체로 존재하죠. 그리고 100도씨 이상에서 뭐로 존재해요? 기체로 존재하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 물의 상도표는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때 압력은 1기압. 그래서 이 그림은 Y축이 압력, X축이 온도.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는 이 H2O가 퓨어 순수할 때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다가 뭘 탔죠? NaCl이라고 하는 용지를 탔죠. 이 용지를 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런 식의 NaCl과 같은 비휘발성 용질의 첨가에 의해 더 낮은 온도에서 액체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불렀어요? 어느 점 내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계속 얼음 하다가 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얼음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물의 영역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요렇게 용질 첨가에 의해 더 높은 온도에서 역시나 수증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물 하다가 수증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NaCl과 같은 비휘발성 용질이 들어오면 증발 과정의 엔트로피가 살짝 감소하면서 고온 조건이어야만이 저런 식의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라고 그랬었냐면 끓는 점 오름이라고 했어요. 그럼 끓는 점 오름이라는 얘기는 원래 물 수증기 돼야 되는데 끓는 점이 올라가니까 물 하다가 계속 또 물 드디어 수증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이 물로 나타나는 구간이 확장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걸 1기압이 아니라 더 낮은 압력 조건에서도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더 낮은 압력에서도 물로 나타나는 구간의 확장이 벌어지면서 더 낮은 압력에서도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이 동일한 원리로 나타나게 될 거란 얘기예요. 더 낮은 압력에서도.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걸 더 낮은 압력, 더 높은 압력 반복해서 이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면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편의상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A, 이 그래프를 B, 이 그래프를 C라고 하면 이 B 그래프가 새롭게 작성이 될 수 있고 C 그래프 역시 새롭게 작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요런 식의 끓는 점 오름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보통의 화학책 같은 데 나와 있는데 그 의미를 아까 엔트로피 혹은 연력학을 활용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요거요. 끓는 점 오름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누가? 증기압 내림이. 저 그래프에서 증기압 내림을 찾을 수 있겠어요? 정우야? 지금 저 물의 상도표에서 증기압 내림 현상을 찾을 수 있겠어요? 바로 원래 1기압 100도씨인 요 점을 기준으로 비휘발성 용질을 넣었을 때 끓는 점이 올라가는 현상이 증기압 오름이지만 이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 그래프가 마치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라고 본다면 이 함수 값이 끓는 점 오름이지만 동시에 요렇게 이 온도 100도씨 조건에서 증기압 1기압이었던 것이 더 낮은 증기압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그래프에서 어떤 원래의 원점에 대해 순수한 상태에 대해 끓는 점이 올랐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원래 그 순수한 상태에서 비휘발성 용질이 첨가되면서 이렇게 증기압이 감소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잘 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런 식의 비휘발성 용질의 농도가 강할수록 농도가 진해질수록 끓는 점 오름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러면 비휘발성 용질의 농도가 진할수록 증기압 감소도 더 많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여기 지워볼게요. 여기 지워볼게요. 오 비휘발성 용질의 농도가 진할수록 비휘발성 용질의 농도가 진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끓는 점 오름과 증기압 내림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질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이 C' 그래프가 여기에서 농도가 진해질수록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용질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 C'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점 더 크게 변하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빠르바르바르바 이게 누구냐면 비휘발성 용질의 몰분을 이게 이런 관계가 적어도 근사적으로는 성립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게 순수 용매의 증기압입니다. 그리고 얘는 순수 용매의 끓는 점입니다. 순수 용매의 증기압이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1기압. 그러니까 이 1기압에서 용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 1기압에서 증기압 내림이 더 많이 일어난다. 뭐가 있을수록? 비휘발성 용질의 몰분율이 커질수록. 그래서 원래 1기압에서 어느 증기압 내림이 일어난다. 그 다음 순수 용매의 끓는 점은 예를 들어 이 점을 기준으로는 100도씨겠죠. 그런데 이 점을 기준으로 용질의 비휘발성 용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끓는 점 오름이 더 일어난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의 관계가 요런 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거짓말 같겠지만 연력학 제2법칙을 여기서 증명해도 저 관계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증명 과정까지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저런갑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두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해요, 안 해요? 이런 생각을 보통 안 하거든요. 수능 화학 2 같은 데서요. 근데 놀라웠게도 수능 특강에 이게 나와요. 수능 특강 알죠? 수능 특강. 거짓말 같겠지만 수능 특강에 이게 나와요. 물론 조금 옛날 수능 특강.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그럼 수능 특강을 내가 이걸 왜 하느냐? 내가 몇 년 전에 그 재수종합반에서도 수업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은 나는 수능 강의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잘 안 맞다. 뭐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됐는데 어쨌든 그때 수능 수업을 하면서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을 보는데 수능 특강이 저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보고 이거 이런 걸 왜 냈지? 하면서 이 뭐야? 이 난이도 조절 실패인가? 왜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그런 이상한 문제들 한 번씩 하나씩 들어 있어요. 난이도 조절 완전 실패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도 하나씩 들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학생들 멘붕, 선생들도 곤란,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걸 왜 냈지? 하면서 내가 한참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요런 걸로 만약에 문제를 만들면 수능 타입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입시에서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짜자자잔.